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제일라디오 새벽의 편지입니다. 오늘은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70대 중반의 김영수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나는 창밖을 본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인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다. 이 시간, 이 고요함이 좋다.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고향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우표가 붙은 편지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제가 50년 전 첫사랑에게 쓰고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창밖에서 참새 울음소리가 들린다. 새벽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챕터 1 첫사랑의 기억. 1963년 봄 대구 중앙로 은행나무 가로수 아래 교복 치마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여학생들이 삼삼오오 걸어간다. 나는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친구 정민이와 함께 청춘다방 앞을 서성인다. 야, 들어가자. 뭘 그렇게 망설여. 정민이가 내 팔을 잡아 끈다. 유리문 너머로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가 보인다. 트로트 음악이 새어나온다. 남진의 님과 함께였다. 근데 걔가 정말 올까? 온다니까. 미선이가 분명히 말했어. 오늘 4시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대. 미선.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경북여고 2학년. 까만 단발머리에 하얀 피부.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봤다. 38번 버스를 기다리며 책을 읽고 있었다. 펄벅의 돼지였다. 다방 문을 밀고 들어간다. 진한 커피향과 담배 연기. 구석 테이블에 앉는다. 종업원이 다가온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빨간 립스틱이 유독 진했다. 뭘 드릴까요, 학생? 커피 2잔이요. 설탕이랑 프림은? 네, 주세요. 종업원이 돌아선다.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낸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은 편지. 3번이나 다시 썼다. 미선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처음이라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38번 버스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왔다. 정민이가 손을 흔든다. 유리문이 열리고 미선이가 들어온다. 연두색 스웨터에 감색 플레어 스커트. 머리에는 하얀 헤어밴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미선이가 우리 테이블로 걸어온다. 나는 급히 편지를 주머니에 넣는다. 손에 땀이 난다. 안녕. 미선이가 웃는다. 보조개가 깊게 패인다. 안녕. 내 목소리가 떨린다. 정민이가 킥킥 웃는다. 야, 좀 앉아. 서 있으면 어떡해. 미선이가 내 맞은편에 앉는다. 향수 냄새가 난다. 은은한 백합향. 오늘 학교 일찍 끝났어? 응, 체육 시간이 빠졌거든. 우리도 그래. 영어 선생님이 출장 가셨대. 대화가 끊긴다. 어색한 침묵. 주크박스에서 패티김의 4월과 5월이 흘러나온다. 4월이 가고 5월이 오면 내 마음엔 봄바람이 불어요. 저기 나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용기를 낸다. 미선이가 고개를 든다. 까만 눈동자가 나를 본다. 무슨 말? 그게. 사실은. 종업원이 커피를 가져온다. 하얀 도자기 잔에 담긴 검은 커피.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다. 학생들 천천히 마셔. 뜨거워. 종업원이 가고 다시 침묵. 나는 커피에 설탕을 넣는다. 1스푼, 2스푼, 3스푼. 미선이가 웃는다. 너 단 거 좋아하는구나. 응. 커피는 원래 써서. 나도 그래. 아메리카노는 못 마시겠더라. 또다시 침묵. 정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정민이가 윙크를 하고 사라진다. 이제 둘만 남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영수야. 미선이가 먼저 말을 꺼낸다. 응? 나 사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말? 나도 그런데. 미선이가 잠시 망설인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다. 하얀 손가락이 떨리는 것 같다. 우리 아버지가 서울로 정근 가시게 됐어.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 서울? 다음 달에 이사가. 갑자기 결정된 거야. 눈앞이 하얘진다. 커피잔을 놓칠 뻔했다. 그럼 학교도? 전학 가야지. 서울 어디 역으로? 창밖을 본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봄이 한창이었다. 이제 막 시작하려던 봄이. 언제가? 다음 달 15일. 한 달. 겨우 한 달. 주머니 속 편지가 무겁게 느껴진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도 편지는 할 수 있잖아. 내가 간신히 말한다. 미선이가 고개를 든다. 눈가가 촉촉하다. 그래, 편지는 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안다. 편지가 얼마나 가겠는가. 거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정민이가 돌아온다. 우리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챈다.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미선이가 일어선다. 나 먼저 가볼게. 엄마가 기다리셔. 벌써? 응, 미안. 미선이가 가방을 든다. 나는 일어서려다 주저앉는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잘 가. 겨우 그 말만 한다. 미선이가 돌아선다. 다방 문이 열리고 닫힌다.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는 연두색 스웨터.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낸다. 구겨진 편지. 그리고 찢는다. 한 조각, 두 조각. 하얀 편지 조각이 재떨이에 떨어진다. 야, 왜 그래? 정민이가 묻는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커피를 마신다. 쓰디 쓴 커피. 설탕을 3스푼이나 넣었는데도 쓰다. 이별의 날. 1963년 5월 15일. 대구역. 플랫폼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서울행 완행 열차가 연기를 뿜으며 서 있다. 미선이네 가족이 짐을 싣고 있다. 미선이 아버지는 중절모를 쓴 근엄한 표정의 신사였다. 어머니는 미선이를 닮은 미인이었다. 나는 기둥 뒤에 숨어 있다.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것 같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다. 미선이가 창가 자리에 앉는다. 하얀 블라우스에 남색 스커트. 머리는 두 갈래로 따았다. 창밖을 내다본다. 우울한 표정이다. 기적 소리가 울린다. 출발 신호다. 기관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기둥 뒤에서 나온다. 뛰기 시작한다. 열차를 따라 뛴다. 미선아. 미선이가 나를 본다. 놀란 표정. 그리고 웃는다. 손을 흔든다. 나도 손을 흔든다. 열차가 점점 빨라진다. 숨이 찬다.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 멈춰선다. 열차가 멀어진다. 점점 작아진다. 이제 보이지 않는다. 플랫폼에 혼자 남는다. 텅 빈 플랫폼. 바람이 분다. 신문지 한 장이 날린다. 주머니에서 새로 쓴 편지를 꺼낸다. 결국 주지 못한 편지. 미선아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었어. 단 한 번도 내게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했어. 잘 가. 행복해야 해.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돌아선다. 역 광장으로 나온다. 5월의 햇살이 눈부시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진하다. 봄은 이렇게 가고 있었다. 내 첫사랑도 함께. 챕터 2 어머니의 삶. 1985년 겨울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 어머니가 부엌에서 김장김치를 꺼내신다. 파란 고무대야에 담긴 김치. 빨간 양념이 손가락 사이로 흐른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너는 애들 숙제나 봐줘. 어머니는 올해 60. 하지만 여전히 부지런하시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신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매일 똑같은 메뉴지만 매번 정성스럽다. 나는 거실로 나온다. 큰애 준호가 수학 문제집을 펴놓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사춘기가 한창이다. 아빠 이거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2차 방정식 문제다. 칠판에 쓰듯 차근차근 설명한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 이제 알겠어요. 둘째 수진이가 피아노를 친다. 엘리제를 위하여. 서툴지만 열심이다.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온다. 은행원인 아내는 늘 늦다. 피곤한 표정이다. 어서와. 네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도 늦었네요. 괜찮아. 밥 먹어. 어머니가 상을 차리신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하다. 온 가족이 둘러앉는다. 이런 평범한 저녁 식사. 이게 행복이란 걸 그때는 몰랐다. 어머니의 비밀. 식사 후 어머니가 다락방에 올라가신다. 무언가를 찾는 듯하다. 나는 따라 올라간다. 엄마 뭐 찾으세요? 아니야 그냥 옛날 물건 정리 좀 하려고. 먼지 쌓인 상자들. 낡은 앨범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가죽 트렁크. 어머니가 트렁크를 연다. 안에는 누런 편지들이 가득하다. 이게 뭐예요? 옛날 편지들이야. 어머니가 편지 하나를 꺼내신다. 봉투가 낡아 찢어질 것 같다.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어머니가 웃으신다. 쓸쓸한 웃음이다. 아니 이건 다른 사람 거야. 다른 사람? 나는 궁금하지만 더 묻지 않는다. 어머니의 표정이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으신다. 눈가가 촉촉해진다. 엄마도 젊었을 때가 있었지. 그 말씀만 하시고 편지를 다시 넣으신다. 트렁크를 닫으신다. 1950년 어머니의 청춘. 훗날 알게 된 이야기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 편지들을 읽어보았다. 1950년 6월. 전쟁이 터지기 직전. 어머니는 19이었다. 이화 여전 영문과 1학년. 똑똑하고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정희에게. 오늘 덕수궁에서 당신을 보았소.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당신이 너무 아름다웠소.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김준호. 김준호. 서울대 법대생.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다. 전쟁이 터졌다. 준호는 학도병으로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했다. 21살이었다. 어머니는 그를 3년 동안 기다렸다. 전쟁이 끝나고도 기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1954년 아버지를 만났다. 중매였다. 아버지는 과묵한 공무원이었다. 로맨틱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실했다. 어머니는 결혼했다. 그리고 준호의 편지들을 트렁크에 넣어 다락방에 숨겼다. 평생 그렇게. 어머니의 희생. 1990년 봄.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 3기였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어머니는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비녀를 팔았다. 그리고 몰래 파출부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나가 남의 집 청소를 하고 7시에 돌아와 아침을 차렸다. 아무도 몰랐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혼자 견디셨다. 여보 미안해. 병상에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뭐가 미안해요. 곧 나을 거예요. 어머니가 웃으신다. 하지만 그 웃음 뒤의 피로를 나는 안다. 아버지는 6개월을 더 사셨다. 마지막 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당신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는 우셨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2010년 어머니의 마지막.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셨다. 준호야. 어머니가 나를 부르신다. 하지만 그건 내 이름이 아니었다.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내 어머니. 오늘 덕수궁에 갈까? 단풍이 예쁠 텐데. 네 가요.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덕수궁에 간다.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신다. 20살의 표정으로 웃으신다. 준호야 사랑해.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신다. 나는 그 손을 꼭 잡는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는 그렇게 과거에 살고 계셨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2012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임종 때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다. 영수야. 내 엄마.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최고였어요. 어머니가 웃으신다. 그 편지들. 다락방에 있는 거. 태워줘. 네, 그럴게요. 하지만 나는 태우지 못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청춘이었고 어머니의 삶이었으니까. 챕터 3인생의 무게. 1975년 첫 직장. 대한상사 영업부. 내 첫 직장이었다. 김대리 이번 달 실적이 왜 이래? 박 부장이 서류를 내던진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타자기 소리가 요란하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노력으로 되면 누가 못해? 실적으로 보여줘, 실적으로. 고개를 숙인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참는다. 아내가 임신 중이다. 준호가 곧 태어난다. 점심시간 회사 옥상에 올라간다. 담배를 피운다. 88담배. 한 갑에 100원. 서울이 내려다 보인다. 남산타워가 멀리 보인다. 이 도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가족을 위해. 실패의 연속. 1982년. 친구 정민이가 찾아온다. 야, 같이 사업하자. 무슨 사업? 전자제품 수입. 일본에서 들여와서 파는 거야. 대박 날 거야. 정민이는 늘 그랬다. 큰 꿈을 꾸고 큰 소리를 쳤다. 나는 망설인다. 돈이 없는데. 대출 받으면 돼. 나도 집 담보로 대출 받았어. 결국 동참한다. 퇴직금을 모두 투자한다. 6개월 후 사업은 망한다. 환율이 폭등했다. 빚만 남았다. 미안하다 영수야. 정민이가 운다. 나도 울고 싶지만 참는다. 집에 돌아온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난다. 이 여자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무심한 아버지. 1988년. 준호가 중학교에 들어간다. 아빠 오늘 학예회예요. 오실 거죠? 아빠 바빠. 엄마랑 가.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네. 사실 바쁘지 않았다. 그냥 가기 싫었다. 다른 아버지들과 비교될 것 같아서. 변변찮은 직장, 변변찮은 월급. 부끄러웠다. 수진이의 피아노 발표회도 그랬다. 아빠 제가 월광 소나타 칠 거예요. 꼭 오세요. 그래 노력해볼게. 하지만 가지 않았다. 술을 마셨다. 혼자 포장마차에서. 지금 생각하면 후회된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순간들을 놓쳤을까? 1995년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췌장암이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영수야. 병상에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다. 내 아버지. 내가 너한테 아버지다운 아버지였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요. 좋은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신다. 거짓말하지 마라. 나도 안다. 무심했지. 너한테도 내 엄마한테도. 아버지.
후회된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일만 하고 돈만 벌려고 하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신다. 차갑고 마른 손이다. 너는 그러지 마라. 가족이 최고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최고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온다. 영수 아버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 자식 교육에 열심이셨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버지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법을 몰랐던 2000년 IMF 그리고 명태. 김 부장님 잠깐 인사하러 오시죠. 알고 있었다. 명태통보다 25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이 서류를 내민다. 퇴직금 계산서. 생각보다 적다. 회사를 나온다. 12월 추운 날씨. 눈이 내린다. 어떡하지? 준호는 대학생, 수진이는 고등학생. 돈이 필요한 시기다. 치킨집을 연다. 프랜차이즈. 퇴직금을 모두 투자한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말한다. 군대 갔다 온 아들. 든든하다. 치킨집은 그럭저럭 된다. 크게 벌지는 못해도 먹고 살만하다. 2005년 아내 병. 아내가 쓰러진다. 유방암이다. 이기입니다. 수술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한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창백하다. 여보 괜찮아. 수술하면 나아. 내가 아내의 손을 잡는다. 차갑다. 미안해요. 또 돈이. 무슨 소리야. 돈이 문제가 아니지. 치킨집을 판다. 아파트도 전세로 바꾼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마련한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된다. 아내의 머리카락이 빠진다. 아름답던 긴 머리가 못생겨졌죠? 아내가 거울을 보며 운다. 아니야. 여전히 예뻐. 내 눈엔 제일 예뻐. 진심이었다. 20살 때 만난 그 아가씨가 여전히 내 눈엔 보인다. 아내와의 추억. 병원 옥상. 아내와 함께 앉아있다. 석양이 붉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그럼 명동은행 앞이었지. 1970년 봄. 나는 대한상사 신입사원, 아내는 은행 창구 직원이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당신이 우산을 씌워줬죠. 그래, 너는 우산이 없었지. 일부러 안 가져간 거예요. 뭐? 아내가 웃는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다. 당신이 매일 은행에 오잖아요. 눈에 띄고 싶었어요. 정말? 나는 몰랐는데. 몰랐다니요. 그렇게 매일 왔으면서. 그랬다. 나는 핑계를 만들어 매일 그 은행에 갔다. 예쁜 창구 직원을 보려고. 첫 데이트 때 명동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었죠. 맞아. 너는 짜장면도 예쁘게 먹더라. 거짓말.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데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과거를 더듬는다. 행복했던 시절들을. 여보. 응? 고마워요. 날 선택해줘서. 내가 고맙지. 이런 못난 남자랑 살아줘서. 아내가 내 어깨에 기댄다. 병원 가운이 바람에 펄럭인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살고 싶어요. 나도.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그렇다. 이 여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챕터 4 현재와 화해. 2020년 손주의 편지. 코로나가 한창이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손자 민준이가 편지를 보냈다. 10살. 준호의 아들이다.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 뵙고 있어서 편지 써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고요.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해요. 재미없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요. 할아버지 옛날에는 어떻게 놀았어요? 컴퓨터도 없었다면서요. 아빠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편지를 잘 쓰신대요. 저한테도 편지 써주세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민준 올림. 삐뚤빼뚤한 글씨. 하지만 정성스럽다. 눈물이 난다. 답장을 쓴다. 사랑하는 민준이에게. 할아버지도 민준이가 보고 싶구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골목에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를 했단다. 여름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겨울엔 썰매를 탔지. 컴퓨터는 없었지만 재미있었어. 친구들과 함께라서.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인생은 편지 같단다. 쓰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지. 정성껏 쓰면 받는 사람이 행복해져. 너도 내 인생이라는 편지를 정성껏 써가렴. 사랑한다, 민준아.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준호와의 대화. 준호가 찾아온다. 마스크를 쓰고.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있다. 우리는 거실에 앉는다. 2미터 거리를 둔다. 이상한 시대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자주 못 찾아뵈서요. 바쁘다는 핑계로. 준호가 고개를 숙인다. 40대 중반의 아들.
어느새 중년이 되었다.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더 바쁘셨잖아요. 우리 키우시느라. 바쁜 건 핑계였어. 사실은 아버지 노릇이 서툴렀던 거지. 준호가 나를 본다. 저도 그래요. 민준이한테 잘하는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너는 나보다 낫다. 적어도 노력은 하잖아. 아버지도 노력하셨어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래, 방법이 달랐다. 나는 일로,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했다. 틀렸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준호야. 내 사랑한다. 준호가 놀란다.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우리는 어색하게 웃는다. 하지만 따뜻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수진이의 전화. 아빠, 나 수진이야.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수진이는 LA에 산다. 음악 교사가 되었다. 그래,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아빠는요? 나도 잘 있어. 잠시 침묵. 아빠, 미안해요. 뭐가? 자주 못 가서요. 비행기 표도 비싸고 시간도 없고. 괜찮아. 이해한다. 아빠, 어렸을 때 제 피아노 발표회 기억나세요? 가슴이 찔린다. 그래. 기억나. 한 번도 안 오셨죠? 미안하다, 수진아. 괜찮아요. 이제 이해해요. 아빠도 힘드셨겠죠? 수진이가 운다. 나도 운다. 그래도 아빠, 전 항상 아빠 자리를 비워뒀어요. 언젠가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정말 미안하다. 정말. 아빠 사랑해요. 어렸을 때도 지금도.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운다. 놓친 시간들이 아프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어 다행이다. 미선이의 소식. 어느 날 낯선 편지가 온다. 영수 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의 딸 김은정입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영수 씨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대구 시절을 늘 그리워하셨어요. 특히 첫사랑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어머니는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고 손주들도 보셨어요. 하지만 가끔 먼 곳을 보실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 영수 씨를 생각하셨나 봅니다. 동봉한 편지는 어머니가 쓰고 붙이지 못한 편지입니다. 전해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김은정 드림. 손이 떨린다. 봉투를 연다. 미선이의 편지다. 영수에게. 어떻게 지내니? 나는 잘 지내. 서울은 너무 커. 사람도 많고. 가끔 대구가 그리워. 우리가 갔던 청춘다방도 중앙로 은행나무도. 그리고 너도. 사실 나도 너를 좋아했어. 말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없겠지.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겠지. 그래도 고마워. 나의 첫사랑이 되어줘서. 행복해야 해. 꼭. 미선. 편지를 가슴에 안는다. 60년 전 그 봄날이 떠오른다. 청춘다방의 커피향. 은행나무 아래 그림자. 연두색 스웨터. 까만 눈동자. 미선아, 나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바람에 속삭인다. 어딘가에서 그녀가 듣기를. 아내와의 산책. 2023년 봄. 아내와 동네 공원을 산책한다. 벚꽃이 만개했다. 여보, 우리 참 오래 살았네요. 그러게. 50년이 넘었어. 후회되는 거 없어요? 아내가 묻는다. 나는 생각한다. 많지. 너한테 더 잘하지 못한 것. 아이들한테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 것. 그래도 우리 잘 살았어요. 그래? 그럼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잖아요. 아내가 내 팔을 낀다. 주름진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하다. 여보. 응? 사실 나도 첫사랑이 있었어요. 놀라서 아내를 본다. 아내가 웃는다. 대학 선배였어요. 멋있었죠. 하지만 군대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났대요. 그랬구나. 상처받았죠.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우산을 씌워주는 당신을.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마지막 사랑이 되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는 벚꽃 아래를 걷는다. 꽃잎이 날린다. 눈처럼. 고마워. 뭐가요? 나랑 늙어줘서. 에이, 낯간지러워라. 아내가 웃는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아름답다. 세월이 준 아름다움이다. 화해. 2024년. 나는 75이 되었다. 거울을 본다. 백발의 노인이 나를 본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는. 완벽한 삶은 아니었다. 실수도 많았고 상처도 주었다. 하지만 사랑했다. 서툴게나마 사랑했다. 미선이를 사랑했고 아내를 사랑했고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중요한 건 사랑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것을. 챕터 5 깨달음의 시간.
다락방의 유품들. 2024년 가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2년. 고향집을 정리하기로 했다. 준호네가 이사를 가면서 집을 비워야 한다. 다락방에 올라간다. 먼지가 자욱하다. 어머니의 트렁크가 그대로 있다. 열어본다. 편지들이 그대로다. 그리고 그 아래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다. 일기장이다. 어머니의 일기. 1963년 5월 20일. 영수가 요즘 이상하다. 밥도 잘 안 먹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다. 엄마 마음이 아프다. 그 날짜. 미선이가 떠난 직후였다. 영수 방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을 발견했다. 여자 이름이 쓰여 있었다. 미선. 아, 우리 아들도 사랑을 하는구나. 가슴이 아파서 그렇구나.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1963년 6월 1일. 영수가 드디어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안심이다. 첫사랑의 상처는 시간이 약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준호를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그리고 영수 아빠를 만났다. 영수도 그럴 거다. 좋은 사람을 만날 거다. 눈물이 난다.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발견한다. 영수에게라고 쓰여 있다. 어머니의 글씨다. 사랑하는 내 아들 영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아마 없겠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살아서는 못했구나. 영수야, 엄마도 너처럼 첫사랑이 있었어. 전쟁 때 죽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잊는데 오래 걸렸어. 아니, 사실 끝까지 잊지 못했어. 하지만 내 아빠를 만나고 너희들을 낳고 그것도 사랑이었어. 다른 사랑이었을 뿐이야. 영수야, 사랑은 한 가지가 아니란다. 첫사랑도 사랑이고 가족도 사랑이고 친구도 사랑이야. 다 소중해. 네가 놓친 것들 때문에 아파하지 마. 네가 가진 것들에 감사해. 엄마는 너를 낳아서 행복했어. 비록 많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했어.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운다. 한참을 운다. 아버지의 일기. 아버지의 유품 상자도 있다. 그 안에 일기장이 있다. 펼쳐본다. 1975년 3월 15일. 오늘도 영수 학예회에 가지 못했다. 회사 야근. 아내가 섭섭해하는 것 같다. 나도 가고 싶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1980년 7월 20일. 수진이 피아노 발표회. 또 못 갔다. 수진이가 울었다고 한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무능한 아버지보다는 돈을 버는 아버지가 낫지 않을까.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들은 교회에 갔다. 나는 또 야근. 이게 맞는 건가?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아버지도 아프셨구나. 나처럼. 1995년 1월 1일. 새해다. 올해는 꼭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한다. 하지만 또 못 지킬 것 같다. 습관이란 게 무섭다. 마지막 일기. 1995년 8월 10일. 병원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한다. 후회된다. 왜 일만 했을까? 왜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을까? 영수야, 만약 네가 이 일기를 본다면 제발 나처럼 살지 마라. 일은 일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그래도 자랑스럽다. 너라는 아들이 있어서. 편지들의 발견. 그리고 그때 내가 숨겨둔 편지를 발견한다. 미선이에게 쓰고 붙이지 못한 편지. 봉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다. 조심스럽게 펼친다. 미선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쓴다. 너를 보낸 지 한 달이 지났다. 매일 내가 있던 자리를 지나간다. 청춘다방도 중앙로도 38번 버스 정류장도 다 내 흔적이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겁쟁이였다. 너는 서울에서 잘 지내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지. 그래야 한다. 꼭 행복해야 한다. 나는 여기서 너를 기억하며 살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 우리도 그런가 보다. 안녕 미선아. 정말 사랑했어. 영수. 그리고 그 편지 뒤에 또 다른 종이가 있다. 어머니의 메모다. 영수야, 엄마가 이 편지를 보관했다. 내가 버린 걸 주워서. 언젠가 내가 이걸 다시 보고 싶을 날이 올 것 같아서. 첫사랑은 있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거란다. 예쁜 추억으로. 손자와의 대화. 민준이가 놀러 온다.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오래된 사진을 든다. 내 고등학교 졸업사진이다. 할아버지 졸업사진이야. 와, 할아버지 젊으셨네요. 잘생겼어요. 그랬니? 네, 근데 할아버지 첫사랑 있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란다. 왜 묻니? 저도 좋아하는 애가 생겼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수줍어한다. 나는 웃는다. 그래? 누구니?
같은 반 지우예요. 공부도 잘하고 예뻐요. 그렇구나. 나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는다. 민준아, 좋아한다면 말해야 해. 후회하지 않게. 할아버지는 고백하셨어요. 첫사랑한테? 아니, 못했어. 그래서 후회해. 왜 못하셨어요? 용기가 없었어. 겁쟁이였지. 민준이가 나를 본다. 그럼 저는 용기 내볼게요. 할아버지 후회 안 하시게. 그래, 화이팅. 민준이가 주먹을 쥔다. 그 모습이 대견하다. 라디오 사연. 2024년 12월. 라디오 새벽에 편지에 내 사연을 보낸다. 안녕하세요. 75세 김영수입니다. 얼마 전 고향집을 정리하다가 60년 전 첫사랑에게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죠. 그리고 최근에 그녀의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녀도 편지를 썼었다고.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그랬고 우리가 어렸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다는 것을. 젊은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미안하다면 사과하세요. 고맙다면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이 든 청취자분들께 우리가 놓친 것들에 대해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첫사랑과의 편지.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디오 방송 일주일 후 편지가 온다. 영수 씨께. 저는 박미선입니다.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사실 거짓말했어요. 제가 죽었다고. 딸이 대신 편지를 쓴 것도 거짓말이에요.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용기가 없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첫사랑에게 연락한다는 게. 그런데 라디오를 들었어요. 영수 씨 목소리 알아들었어요. 60년이 지났는데도. 저도 대구에 살아요. 남편과 사별한 후 고향에 돌아왔거든요. 가끔 청춘다방이 있던 자리를 지나가요. 지금은 커피 전문점이 되었더군요. 38번 버스도 없어졌고요. 다 변했어요. 하지만 기억은 그대로예요. 은행나무 아래 당신. 수줍게 웃던 당신. 편지를 찢던 당신의 뒷모습. 다 기억해요. 만날까요? 아니, 만나지 말까요?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옛 친구처럼. 탑장 기다릴게요. 미선. 손이 떨린다. 미선이가 살아있다. 대구에 있다. 60년 만에 재회. 2025년 1월. 새해 첫날. 약속 장소는 동성로의 한 카페. 청춘다방이 있던 자리 근처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린다. 커피를 주문한다. 아메리카노. 이제는 쓴 커피도 마실 수 있다. 카페 문이 열린다. 백발의 여인이 들어온다. 검은 코트에 진주 목걸이. 우아한 할머니다. 미선이다. 눈이 마주친다. 그녀가 미소 짓는다. 보조개는 사라졌지만 그 미소는 그대로다. 영수 씨? 미선 씨. 그녀가 내 앞에 앉는다. 향수 냄새가 난다. 백합이 아니라 장미향이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60년 만이죠. 우리는 어색하게 웃는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커피 드실래요? 네, 카푸치노로 주세요. 종업원을 부른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다. 60년 전 그 종업원이 떠오른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 영수 씨는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살았죠. 침묵. 하지만 불편하지 않다. 사실. 우리가 동시에 말한다. 그리고 웃는다. 먼저 하세요. 그녀가 말한다. 사실 매년 5월 15일마다 대구역에 갔었어요. 정말요? 네. 혹시나 해서. 바보 같죠? 아니에요. 저도 갔었어요. 몇 번. 그녀가 놀란다. 정말요? 언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년마다 갔었어요. 어머, 우리 엇갈렸나 봐요. 또다시 침묵. 커피가 나온다. 그녀가 카푸치노를 한 모금 마신다. 하얀 거품이 입술에 묻는다. 영수 씨 행복하셨어요? 묻는다. 나는 생각한다. 네, 행복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저도요. 좋은 남편 만나고 아이들 키우고. 다행이네요. 근데 가끔? 가끔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우리가 젊었던 시절. 저도요. 우리는 창밖을 본다. 은행나무는 없어지고 가로수가 바뀌었다. 거리도 변했다. 하지만 하늘은 그대로다. 영수 씨. 네? 그때 하려던 말이 뭐였어요? 다방에서. 60년 전 그날. 기억난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려 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저도요.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한참 말이 없다. 이제라도 들어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말한다. 늦었지만, 늦어도 괜찮아요. 들었으니까. 마지막 선물. 영수 씨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미선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다. 오래된 수첩이다. 이게 뭐예요? 일기예요. 1963년 일기. 그녀가 한 페이지를 펼친다. 5월 14일. 내일 서울로 간다. 영수에게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헤어질 텐데.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나을 것 같다. 5월 15일. 기차 안. 영수가 플랫폼을 뛰어왔다. 내 이름을 불렀다. 눈물이 났다. 손을 흔들었다. 안녕 내 첫사랑. 눈물이 난다. 그녀도 온다. 저도 있어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낸다. 60년 동안 간직한 편지. 이걸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녀가 편지를 받는다. 떨리는 손으로 읽는다. 아 영수 씨. 우리는 손을 잡는다. 주름진 손. 반점이 생긴 손. 하지만 따뜻하다. 이제 뭘 할까요? 그녀가 묻는다.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남은 날들을. 좋아요. 오래된 친구.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옛날 얘기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카페를 나선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다. 저기 은행나무가 있었죠? 네, 큰 나무였어요. 38번 버스 정류장은 저기였고. 맞아요. 매일 거기서 기다렸죠. 우리는 천천히 걷는다. 아주 천천히. 급할 것 없다. 이제는 엔딩 라디오 클로징. 2025년 9월 현재. 라디오에서 내 사연이 다시 소개된다.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첫사랑 이야기를 보내주신 김영수 씨를. 놀라운 후일담이 있습니다. 나는 미선이와 함께 라디오를 듣는다. 우리는 이제 매주 만난다. 김영수 씨와 첫사랑 박미선 씨가 60년 만에 재회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좋은 친구로 지내신다네요. 미선이가 내 손을 잡는다. 부끄럽네요. 뭐가요? 좋은데. 그리고 김영수 씨가 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제 아내 생일입니다. 아내는 제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사랑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3명의 70대가 모여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우습죠? 하지만 이것도 사랑입니다. 다른 형태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 여러 모습입니다. 열정적인 첫사랑. 잔잔한 부부의 따뜻한 우정. 묵묵한 가족의 다 소중합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 미선이를 사랑했던 것도 축복. 아내를 만난 것도 축복. 자녀들을 얻은 것도 축복. 이제 친구가 된 것도 축복.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했다는 기억이 남으니까요. 중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족을 돌보세요.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노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화해하세요. 자신과 과거와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제 손자 민준이가 고백에 성공했답니다. 지우라는 아이와 사귀게 되었대요. 저보다 용감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보며 생각합니다. 사랑은 계속된다고.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그대로라고. 여러분 모두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길. 그것이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6일 김영수 올림. 에필로그. 라디오가 끝난다. 시그널 음악이 흐른다. 미선이가 말한다. 잘 썼어요. 그래요. 네. 진심이 느껴져요. 아내가 케이크를 들고 온다. 생일 케이크다. 뭘 이런 걸 준비했어. 미선 씨가 도와주셨어요. 두 사람이 웃는다. 나도 웃는다. 촛불을 분다. 76개는 너무 많아서 숫자 초 2개만 꽂았다. 소원 빌어요. 무슨 소원을 빌까? 이미 충분하다. 이 순간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여전히 사랑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뛰어온다. 지우도 함께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우가 인사한다. 예쁜 아이다. 어서와. 케이크 먹자. 준호와 수진이도 온다. 수진이는 미국에서 휴가를 왔다. 온 가족이 모였다. 그리고 미선이도 함께. 이상한 풍경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만한. 상처도 있지만 따뜻한.
늦었지만 진실한. 창밖에 노을이 진다. 붉은 하늘. 금빛 구름. 아름답다.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간다. 아름답게. 자, 다 같이 불러요. 생일 축하 노래. 모두가 노래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눈을 감는다. 소원을 빈다. 모두가 행복하길. 사랑하고 사랑받길. 그리고 촛불을 분다. 후. 촛불이 꺼진다. 하지만 사랑은 계속된다. 영원히. 라디오 진행자의 클로징.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새벽의 편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첫사랑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소중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부를 묻고 고마움을 전하고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새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듯 사랑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용기에서.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악이 흐른다. 4월과 5월이다. 그 옛날 청춘 다방에서 듣던 그 노래. 4월이 가고 5월이 오면 내 마음엔 봄바람이 불어요. 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요. 꽃샘 바람 불어와도 따뜻한 온정이 그리워. 그대 생각에 내 마음은 멍들어요. 라디오가 페이드아웃 된다. 고요한 새벽. 어디선가 참새 울음소리가 들린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사랑과 함께. 끝.